오늘은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 모시고 인터넷 IPTV의 결합 상품 판매에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대책과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 등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요즘 통신 정책을 놓고 여러 가지 변화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시청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좀 집중되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질문을 좀 몇 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먼저 좀 네. 보시고 하시죠. 네. 인터넷 IPTV 결합 상품 판매 허위 과장 광고 대책. 사실 최근 얼마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재 결정을 내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추진 사항을 얘기를 했는데요. 좀 네. 어떤 추진 사항인지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먼저 그 결합 상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결합 상품 시장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사업자들 간에 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는 그 와중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보신 광고 중에 예. 뭐 공짜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셨을 터이고요. 네네네. 뭐 가입비 공짜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네. 거죠. 네네네. 그다음에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IPTV 방송 공짜 뭐 이런 네네네.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는 그 공짜라기보다는 다른 부분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마치 이것이 공짜인 것처럼 보여주게 하는 네. 그런 속임수들이 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를 통해서 중요한 사항을 고질 안 하고 소비자들이 현혹될 수 있는 사항만 알려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속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런 광고들을 단속을 하게 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결합 상품 전체에 대한 구조를 좀 저희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 방향은 어떻게 좀 구조가 잡히는 겁니까? 우선 크게 결합 상품은 이제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결합 상품은 서로 경쟁이 심해지고 그다음에 시장 지배력을 가진 업자가 자기의 그 한 분야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서 다른 부분까지 다 시장을 잠식하려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짜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저희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제대로 제공을 해야 되겠다. 내가 A, B, C 결합 상품을 사면 A는 얼마가 할인이 되고 B도 얼마가 할인이 되고 하는 할인율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약정 기간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정보 제공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위약금이 너무 높습니다. 오랜 기간 사용을 하면 상당히 그 기여를 많이 한 셈인데 거꾸로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위약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로 잡고 또 해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더 보장을 하고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할인율의 격차가 큰 것도 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골라서 소비자들한테 혜택이 여전히 돌아가면서도 각 산업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목표 시기는 언제 정도로 좀 잡고 계신 건가요? 예를 들어 그런 구체적인. 지금 저희가 몇 개월 동안 TF를 구성을 해가지고 결합상품 제도 개선을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6월경에 일단 초안이 나올 것 같고요. 그걸 토대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드리면서도 공정 경쟁 환경이 조성되는 그런 결합 상품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반기에는 어떤 가시적인 정책 성과물을 보여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뭐 올여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이제 정책 내용을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또 오히려 좀 손해 보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공짜다, 뭐 이렇게 면제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 또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우려도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소비자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결합상품 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더 손해가 가도록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지금과 같거나 비슷한 대금을 지급을 하시더라도 그 소비자들이 모르게 당하고 있는 그런 피해들을 찾아서 좀 해소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사업자 간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두 가지 목표를 다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뭐 결합 상품 출시를 저희가 막는다든지
또는 그로 인해서 소비자들한테 대한 대금이 대폭 올라가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소비자들이 몰랐던 부분을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바꾸겠다. 네, 그런 말씀으로 봐야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예.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 소비자한테 어떤 혜택인가? 사실 지금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관심 있는 요금제 중에 있는데 아직 선뜻 바꾸지는 못했는데요. 네. 어떤 요금제인지 좀 설명을 좀 간단해 주실까요? 지금 우리 기본 종전의 요금제는 음성 통화 얼마, 그다음에 데이터 얼마가 서로 결합이 돼가지고 요금제가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음성은 유선이건 무선이건 전부 무제한이고 예. 데이터에 따라서 요금을 책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요금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자 자기가 쓰리라 예상되는 데이터를 측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요금제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 지금 지난 수요일까지 한 달 남짓 됐습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나온 지가. 그런데 벌써 그 가입자가 지금 24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아주 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비자들께서 나름대로 이제 선택을 잘 해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 240만 명 중에서 60 내지 70%는 종전보다 요금제를 더 낮추셔가지고 지금 가입을 하고 계시고 또 한 20% 정도는 비슷한 요금제로 옮기시고 한 10 내지 20%만 이제 더 높은 요금제로 이렇게 옮겨가고 계십니다. 그런 걸 봐서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게 되면서 지금 낮은 요금제로 좀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네. 데이터는 많이 안 쓰시면서 음성 통화를 많이 하셨던 뭐 중장년층 네. 주부들, 네. 그다음에 또 뭐 영업사원들 네. 이런 분들한테는 29,900원서부터 음성, 유선, 무선이 다 무제한이기 때문에 그런 요금제가 굉장히 큰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또 이제 이번 요금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면서요. 또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이 뭐 불법 지원금 뭐 경쟁적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음성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거나 개선되는 효과도 좀 있을까요? 사실 저희들이 이제 불법 지원금 경쟁을 자꾸 막고자 했던 것은 그런 불법 지원금으로 사용하던 마케팅비를 예. 요금이나 서비스 경쟁 쪽으로 돌리기를 희망했던 것입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대표적인 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통신사가 예. 처음에 음성 중에서 무선만 무제한이고 유선은 일정한 시간 제한을 둔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다른 통신사가 따라서. 음성은 따라가면서도 예. 저기 유선 무선 다 무제한으로 바꾸니까 이 통신사가 또 다시 자기네들도 그렇게 바꾸면서 또 다른 혜택을 하나 더 얹게 얹어주고.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진짜 요금 서비스 경쟁이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단말기를 구입을 하실 때 예. 지원금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금 대신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비율이 네. 죄송합니다. 그 비율이 20%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비교를 해보시면 지원금을 받으시는 것보다 오히려 20% 요금 할인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이익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 두 네. 개를 다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절약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너무 불필요하게 요금제를 썼거나 불필요한 요금 혜택을 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줄여보는 효과가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알뜰하게 합리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그 데이터를 땡겨서 쓸 수도 있고 네. 2월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다음에 데이터를 또 선물도 할 수 있고 네네네. 이런 제도들이 나오면서 과거에는 내가 이만큼 많은 데이터를 써야지만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적은 데이터를 쓰면서도 예. 그런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요금제를 낮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무심코 요금제 그냥 쓰던 40, 50대 이상 중장년층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금 데이터 요금제를 좀 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되는 휴대전화 불법 지원금 대책. 사실 뭐 시장 상황이 계속 좁고 한정적이다 보니까 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끊이지가 않고 있는데요. 대책 좀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투명한 투명한 공시제를 통해 가지고 많이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아직도 좀 은밀하게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니터링 대상을 지금 대폭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또 이 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자율적인 그 온라인 유통 감시단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 상에서 뭐 교묘한 페이백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엄정하게 제재를 하면 점차 그건 더 줄어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파파라치 신고 제도도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꼭 뭐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소를 하려면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파파라치 신고제의 그 최대 보상금이 1,0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많이 줍니까? 저 지원금은 원래 공시된 것보다 50만 원 초과해서 받은 경우에 그것을 신고를 하게 되면 1,000만 원을 지급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액수를 주는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는 이제 그 이런 페이백이라든지 불법 지원금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하고 엄정히 제재해 나가겠습니다. 엄정한 제재를 위해서 단말기 유통, 아까 좀 전에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단말기 유통조사단 발족했는데 이건 언제부터 좀 활동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난 5월 말부터 이미 활동을 시작을 됐군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신시장 조사과에서 이제 단말기도 조사를 해야 되고 다른 기존 통신시장도 봐야 돼서 업무가 과중했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유통법의 위반만 전문적으로 조사를 하는 과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동안 좀 부족했던 홍보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말기 불법 보조금 문제는 한번 좀 뿌리 뽑겠다 그런 확실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이버 폭력 해결,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이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좀 주도적으로 좀 하고 있는 정책인데 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저런 사이버 폭력, 그다음에 불법 유해 정보, 음란물을 비롯한 것들이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부터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10년부터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이라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6월에 이제 한 주간을 정해가지고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줄여서 아인세 주간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아인세 주간이요. 네네. 그래서 그동안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은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에서 그런 그 인터넷 윤리에 관한 동영상이나 웹툰, 그다음에 포스터 같은 거 전시회도 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터넷 윤리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 6월 4일 날은 청계 초등학교에 가서 윤리 교육을 이제 전문 강사하고 함께 하기도 했는데요. 그걸 하면서 느낀 것은 요새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그 인터넷상에서 어떤 건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된다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행동을 하는 게 문제죠. 실제로 실천은 안 한다. 그래서 좀 그 딱딱하지 않게 개그맨도 데려가고 그다음에 뭐 골든벨 퀴즈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재밌게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생활에 체득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악플에 대응되는 선플이라고 있습니다. 선한 댓글이라고 그래서 선플 운동을 해가지고 서로 주변에 있는 사람 격려해주는 그런 운동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다양한 행사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엔 메르스 사태에서도 사실 악성 괴담들이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번지면서 불필요한 오해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도 좀 자정하는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봅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 지원 어떤 효과 예상? 이거 어떤 제도입니까,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신의 그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자신의 향후의 직업,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유학기제인데 아마 2016년부터는 전 중학교로 지금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산하에 시청자 미디어 센터라는 곳을 5군데 갖고 있고, 지역별로요. 그다음에 이제 곧 2군데가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전문 강사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좋은 장비를 직접 학교로 가지고 가서 그 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론도 물론 가르치지만은 직접 학생들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뉴스도 만들어 보고 네네. 또 간단하지만 다큐멘터리나 영화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교육을 시켜줍니다. 예. 요새 뭐 청소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가 바로 미디어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착안을 해서 저희들이 이런 중학생들한테 이런 교육 기회를 주면 그 중학생들이 앞으로 자신의 진로를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직접 한 두 군데 가서 봤는데 네네네. 학생들이 매우 즐겁게 그걸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힘을 얻어서 지금 올해는 한 80개교, 네. 그다음에 내년에는 100개교, 후년에 300개교 이런 식으로 점차 지금 이제 지원을 하는데 당연히 다 저희는 이제 지금 무료로 네, 지원을 네,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의 진로에 저희가 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학생들이 많이 인터넷에 노출은 돼 있지만 그런 미디어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는 알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런 적극적인 활동들이 잘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